분명히 나는 시가에 맞춰서 증여세 신고를 잘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시가가 변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납세자와 제일 많이 언쟁이 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모르고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 두 번째는 유사매매 사례 가해, 즉 시가와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랑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는 상속세, 증여세 신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새처럼 서울 집값, 부동산 변동폭이 큰 경우에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요새 서울 쪽 부동산 증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제가 영상을 또 올린 적이 있죠. 분명히 나는 시가에 맞춰서 증여세 신고를 잘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잘못됐대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세법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가가 변한 거예요. 증여를 기준으로 분명히 조회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시가가 변하죠?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도 증여세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 첫 번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어떻게 실제로 조회를 하는가를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조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조회를 하면 여러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할지 알려드릴 거고, 세 번째, 실제 세무사인 제가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법에서 시가로 보는 그런 가액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로 보는 1순위는 매매가액이에요. 내가 증여를 하고자 하는 재산, 내가 상속을 하고자 하는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증여 이전 6개월, 후 3개월 내에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만약 내가 증여 이전 6개월 내에 내 아파트를 취득한 내역이 있으면 그 아파트 가액이 매매가액이 되는 거겠죠. 실제로 내가 증여를 하고자 하는 재산, 상속을 하고자 하는 재산의 매매가액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 수용이 됐다면 수용가액, 경매가 됐다면 경매가액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요새 감정 많이 하시죠. 하지만 내가 감정평가로 굳이 돈을 쓰고 싶지 않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은 또 그 다음 순위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직접 조회해서 신고가 가능해요. 정확하게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가의 개념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가와 같으신가요? 가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회의비, 부동산 이런 곳에서 시가를 조회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금액은 시가가 아닙니다. 우리 세법에서 인정하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한 가액으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조회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요새는 홈택스에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제가 조회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 보죠.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 이후에 그 부동산의 거래 계약 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핫한 마포구의 유명한 아파트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3단지를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월별로 계약일이 체결된 순서대로 나와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선 저희가 뭘 할 수 있죠? 앞에 면적, 매매계약 체결일, 거래 금액, 층수, 동 다 나오네요. 하지만 여기서 기준시가, 즉 아파트 공시가액은 없어요. 이 공시가액은 직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9월까지 조회가 되고 있고요. 이 9월 16일에 계약된 건은 신고를 빨리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은 단지 제가 이번에 홈택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금 신고, 증여세 신고, 상속재산 평가하기로 들어가시면 우리 유사매매 사례가액 평가하기로 동호수를 칠 수가 있어요. 임의로 한번 동이랑 호수를 쳐볼게요. 이때 홈택스는 친절하게도 평가 기간 내에 가장 유사한 물건을 알려줍니다. 평가 기간 외 유사 물건은 볼 필요가 없으시고요. 평가 기간 내 유사 물건이 이렇게 조회하면 떠요. 여기서 실제 유사매매 사례가액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동일한 단지 내, 두 번째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의 아파트의 같은 면적, 기준시가가 5% 이내 들어와야 되고요. 세 번째, 만약 같은 단지 내 기준시가이 5% 내에 있는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다면 그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기준시가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홈택스 화면에서 실제 이 평가기간 내 유사한 아파트라고 제공되어 있는 것들, 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볼까요? 실제 제가 홈택스에 조회한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9억 6,9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평가기간에 유사 물건이 2개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9억 5,500, 9억 2,900 중 9억 6,900이랑 더 가까운 건 아마 유사 재산 14층에 있는 아파트일 것 같아요. 이 물건을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죠. 가 아니에요. 이렇게 홈택스가 친절해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이 화면에는 매매계획이 6월달 거밖에는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조회를 해봤을 때 9월달까지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 홈택스의 실거래가 기준은 보통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이후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뜨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와 굉장히 갭 차이가 있죠.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홈택스 화면을 보고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 사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후관리라는 게 뭐냐? 증여세 신고는 증여신고일 전 6개월, 증여세 신고일까지 형성된 매매 사례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 뜬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신고를 빨리 했다면 신고 기간 이후에 3개월까지는 계속 조회하면서 수정할 일이 생기면 수정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인 저는 이렇게 신고를 해요. 첫 번째,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가장 빠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회를 해서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을 유사매매 사례가액인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아마 기준시가는 제가 따로 조회를 해봐야겠죠.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우선 신고를 합니다. 신고 후 3개월, 또 상속 같은 경우 6개월이죠. 그 개월 내에 계속 조회를 해서 혹시 뜨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럼 실제로 신고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게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만일 있다면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수정신고를 합니다. 세 번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주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해요, 저는. 신고를 하는 이유가 실제 내 재산가액을 높이려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양도했을 때 그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그럴 경우에는 이 신고를 취소를 하고 다시 감정을 받아서 신고를 하기도 하죠. 간단하지 않죠.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은 18년도의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그 당시에 신고를 정확히 잘 하셨더라도 연락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변동폭이 1, 2억 정도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금액으로 신고할 거였으면 저 증여 안 했어요. 하고 언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같은 시기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